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순천시가 문화 콘텐츠 산업을 미래 핵심 전략 산업으로 내세우며 대규모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애니메이션과 웹툰 중심의 콘텐츠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순천시 투자 유치 설명회에 기업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순천시가 문화 콘텐츠 산업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목표도 분명합니다. 세계 최고 도시들과 경쟁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메카 조성. 2028년까지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애니메이션, 웹툰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26일 열린 순천시 콘텐츠 기업 투자 유치 설명회에는 순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 50여 곳이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순천시는 이미 글로벌 문화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는 점을 크게 강조했습니다. 순천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문화 콘텐츠 분야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됐고 문화도시 특구, 교육발전 특구까지 더해 기업, 인재, 시민 향유를 잇는 3대 축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원도심 일원에는 36곳, 65개 규모의 클러스터 입주 공간이 마련됐고 기업 수요에 맞춘 리모델링과 공유재산 사용 허가 방식으로 초기 투자 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 기업에는 최대 100억 원의 특별 지원금을 지원하고 상시 고용 인원에 따라 1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3년간 분할 지급되는 기업 유치 보조금도 추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문화 산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2028년까지 약 1,000억 원 이상 투입할 계획으로 국도비도 확보하고 우리 전체 사업비도 확보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이전에 오는데요. 입주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입주 공간이라든지 또 창업 제작 환경을 저희들이 조성해 주고요. 순천시는 제작 단계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이미 980억 원 규모의 문화 콘텐츠 전략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순천시. IP 창제작 지원, 순천형 애니메이션 버라이어티 사업을 통해 한 편당 10억 원 내외의 제작 지원도 추진합니다. 기업 이전에 따른 인건비와 주거비도 지원합니다. 핵심 인력에는 월 120만 원, 이전 종사자에게는 월 25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습니다. 인재 양성도 병행합니다. 웹툰 애니메이션 스쿨 운영에 이어 300억 원 규모의 남해안권 인재 양성 거점 기관을 2028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미 38곳의 콘텐츠 애니메이션 기업을 유치한 순천시. 연관 기업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애니메이션 특성상 이제 정주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지원이 확실하다면 내려가서 자기도 해보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힌 이제 직원들이 계셨고요. 다양하게 거주비까지 또 지원해 주신다고 하니 대학이 있습니다만 그런 게 또 좋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 기반과 재정 투입 그리고 산업 생태계 구축까지 준비를 마친 순천시. 기업 유치 전략이 단순한 지원 정책을 넘어 지속 가능한 콘텐츠 산업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거부로 전남 미래국제고등학교 개교에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전남교육청이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미래국제고의 개교를 당초 계획대로 오는 3월 추진하고 향후 안정적인 학사 운영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자 발급이 불허된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 후손 4명의 경우 비자 발급을 재신청했으며 법무부 최종 심사 결과를 토대로 입국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시 가변 학급을 운영해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중도 입국 학생을 대상으로 상시 편 입학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국내 고교 졸업 이주 배경 학생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여수 대체녹지 토양 오염 정화가 지지부진하는 가운데 여수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감사원에 이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여수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23년 8월 대체녹지 1구간 토양 오염이 확인된 이후 3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기후에너지부의 자문 결과가 제시되지 않는 등 정화 명령이 발동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통해 정화 명령 발동 지연의 적정성과 자문 절차 장기 지연의 책임 구조, 침출수 오염 확산 방지 등 긴급 예방 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직 검사가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27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직 검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검사는 지난 2024년 전남에서 근무하던 당시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해당 검사는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와 순천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순천 소방은 2월 27일 새벽 4시 20분쯤 순천 덕월동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인력 20여 명과 장비 10여 대를 투입해 30분 만에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7시쯤 여수의 한 가공식품 공장의 보관 창고에서도 불이 나 소방당국이 5시간 만에 진압했으며 오전 9시 35분쯤에는 소호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탄가스 토치를 사용하다 화재가 발생해 주민 2명이 화상을 입고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27일 새벽 4시쯤 목포시 죽교동의 한 숙박시설 지하 1층 나이트클럽에서 화재가 발생해 내부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해당 나이트클럽은 당시 휴업 상태로 이용객이 없어 인명피해나 대피소동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남의 한 건축 공장에서 불이 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7일 오전 11시 25분 해남군 삼산면의 한 건축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장 한 동과 주택 한 동, 자동 절단기 등이 불에 탔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안에 있는 기름통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도 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은 주요 지역 선거 구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고흥군수 선거전을 짚어보겠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8대 지방선거에서 송기근 전 군수를 5%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선된 공영민 고흥군수.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을 내세우며 인구 10만 달성에 자신감을 보여온 가운데 임기 동안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굵직한 성과를 토대로 재선 도전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지 세력 결집 수단으로 꼽히는 출판 기념회를 취소하고 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군정 운영에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공군수에 맞서 고흥군수 선거전에 출마 의사를 보이는 후보들은 모두 5명입니다. 류재동 고흥군 의회 의장은 의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군수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다음 달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선거전에 본격 뛰어들 전망입니다.
김하경 전 고흥경찰서장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청와대 등을 거치며 30여 년간 공직 경험을 쌓은 행정치안 전문가로 평가됩니다. 지난해 6월 퇴임한 박준희 전 고흥군 도양읍장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현장 활동을 이어가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순식 전 전남 최신청장은 최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우정사업본부 등에서 쌓은 중앙행정 경험을 토대로 지역 발전 구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전 고흥군 의원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는 안 전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해 군수 선거 출마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후보 강세가 이어져 온 고흥군수 선거. 거론되는 주요 인물들이 같은 당 소속인 만큼 본선에 앞서 공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강진원 강진군수가 더불어민주당 당원 자격 정지 징계 취소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 26일 강 군수가 민주당 중앙당을 상대로 제기한 당 윤리심판원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 군수에 대한 징계 처분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앞서 강 군수는 당원 모집 과정에서 당규를 위반한 의혹으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6.3 지방선거 90일 전부터는 인공지능 기반의 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90일 전인 3월 5일부터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향 등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수 없고 AI 생성물인 점을 표시해도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선거 90일 전부터는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고흥 지역 출신 대학생이라면 올 상반기부터 등록금과 생활비 안전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단법인 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는 지난 26일 고흥군청 흥양홀에서 2026년 대의원 총회를 열고 고흥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과 저소득 대학생 생활안전장학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등록금 지원의 경우 초중 고등학교 가운데 고흥에서 2개 이상 진학한 대학생이라면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학생이라면 학기당 50만 원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혜택받을 수 있는 지역 청년의 규모는 모두 1000여 명으로 추정되며 고흥군은 오는 3월부터 생활안정장학금 대상자를 확인하는 데 이어 5월에 등록금 지원 사업을 공고할 방침입니다. 고흥군이 소록도 관리권 이관을 촉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본격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소록도 전역이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소록도병원 관할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주민 생활을 위한 행정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록도 관리권 이관을 통해 병원 구역을 제외한 국유지를 직접 양여받아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서명운동은 온 오프라인 동시 진행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각 읍면사무소, 온라인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등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를 대표할 새로운 랜드마크가 오는 7월 모습을 드러냅니다. 광양시는 구봉산 정상에 조성하고 있는 체험형 조형물 사업이 현재 공정률 35%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사업비 180억 원이 투입된 이 조형물은 높이 23.5m, 길이 300m 규모의 나선형 램프로
광양만과 이순신대교 산업단지 야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광양시는 7월 말 준공 후 8월 시운전을 거쳐 하반기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간 100만 명이 찾는 남해안 관광벨트 핵심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수 금오도 지방도 정비공사가 첫 삽을 떴습니다. 이번 공사는 3단계에 거쳐 실시되며 1단계에서는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 개최 이전 기존 노후도로 정비, 2단계에서는 금오도부터 대두라도, 월호도를 연결하는 해상교량 건설이 진행됩니다. 3단계에서는 돌산에서 연도까지 이어지는 지방도 863호선의 국도 승격이 추진됩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오는 2028년에는 여수 돌산에서 고흥 영남까지 11개 교량으로 연결된 백리섬 섬길이 갖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도군이 관매도 직항 노선 개설을 계기로 섬 관광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진도군은 국내 여행사 연합회와 한국 대표 여행사 연합과 함께 관매도 직항 연계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1박 2일 체류형 관광과 관매도 직항 여객선을 활용한 관광 상품을 공동 기획할 계획입니다. 한편 진도군은 관매도 여객선이 하루 2회 운항에 그치는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신규 선박을 건조하고 4월 1일부터 직항 여객선을 하루 3회 운항할 예정입니다. 최근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이 발달하면서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줄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진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급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진 상가를 이용하면 결제 금액 일부를 돌려주는 행사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장혜원 기자입니다. 강진 오감통 전통시장 일대. 강진을 찾은 관광객들이 신청서에 영수증을 붙이며 이벤트에 참여합니다. 긴장된 표정으로 룰렛을 돌린 관광객들은 결과가 나오자 환호를 터뜨립니다. 강진읍 자율상권협동조합이 청자축제 기간에 맞춰 전통시장과 읍내상권 활성화를 위해 영수증 페이백 행사를 마련한 겁니다. 봤더니 상품도 좋고 그리고 뭐 룰렛 이벤트도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10,000원은 짜장면, 30,000원은 돼지고기. 떨리죠. 그렇게 다리가 지금 힘이 하나도 없다니까 벌벌벌 떨려갖고. 이번 행사는 시장 소비를 유도하는 영수증 페이백을 비롯해 청자 머그컵 만들기와 청자 낚시 체험, 무료 먹거리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강진읍 상가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먹개비 포인트나 상품권으로 일부 금액을 돌려줘 실질적인 소비 확대로 이어집니다. 강진읍 자율상권협동조합은 청자축제장을 중심으로 한 단일 관광에서 벗어나 읍내상권으로 관광객을 재유입하는 순환형 관광구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진 청자축제하고 연계해서 대단히 우리 자율상권하고 같이 연계해서 관광객들을 모집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평소 한산했던 장터 일대는 행사 기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가운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침체된 지역 상권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